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고려아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와, 2025년 1분기 실적 보셨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특히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매출이 사상 최대, 무려 3조 8,330억 원이에요. 영업이익도 2,710억 원이면 아주 잘 나온 거죠? 이 기세면 연간 영업이익 1조 원도 가능하겠어요? 네네. 그 숫자 자체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매출, 이익 다 크게 들었으니까요. 근데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력 사업인 아연 재련 시장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역사상 최악 수준입니다. 네, 최악이요? 네. 재련소 수익 지표인 재련수 수료, TC라고 하죠. 이게 톤당 80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가격으로는 대부분의 재련소가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봐야죠. 아니, 주력 사업이 그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이런 실적이 나왔다는 거죠?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뭔가 다른 게 있나요? 네, 바로 그겁니다. 기타 금속 덕분이에요. 특히 희소금속이 아주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희소금속이요? 네, 작년에 중국이 안티모니 같은 희소금속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국제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티모니 가격이 톤당 13,000달러 하던 게 최근에는 55,000달러까지 갔어요. 55,000달러요? 와, 엄청하네요. 그렇죠. 고려아연이 이 안티모니 같은 희소금속 분야에서는 국내 생산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 이 희소금속 사업 매출 총이익률이 무려 80%에 육박했습니다. 80%요? 세상에. 네, 여기에다가 또 금가격 상승세, 그리고 황산 판매도 잘 됐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실적을 끌어올린 거죠. 와, 진짜 의외의 부분에서 완전 대박이 터졌네요. 근데요, 이게 좀 불안하기도 한데요. 희소금속 호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중국이 갑자기 수출 통제 풀면 가격 확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너무 변동성이 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본업인 아연은 그럼 계속 안 좋은 건가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희소금속 가격의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입니다. 중국 정책에 따라서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죠. 이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물론 고려하여 내부적으로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안티모니 회수율을 기존 70%에서 90%까지 높이려고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요. 생산 효율성을 높이려는 거죠. 아연 사업은 여전히 어렵긴 합니다만 아주 약간의 긍정적인 신호는 있어요. 오, 어떤 거죠? 경쟁사인 영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황산 처리 문제 때문에 재련소 가동률이 좀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고려아연의 내수 판매 비중이 늘어날 여지가 좀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수 판매가 수출보다 마진이 더 좋거든요. 아하, 경쟁사의 어려움이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2분기에는 아연이랑 연 판매량이 1분기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에 사업 다각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신사업 쪽은 좀 어떤가요? 배터리 소재나 신재생에너지 투자 얘기도 많았잖아요. 성과가 좀 나오고 있나요? 신사업은 아직 좀 명암이 엇갈립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LG화학하고 합작한 전구체 법인 KPC인데요. 여기는 상당히 빠르게 안정화돼서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예상될 정도예요. 이건 상당히 고무적이죠. 오, KPC는 잘 되고 있네요? 네. 근데 반면에 동박사업을 하는 KSIM은 아직 가동률이 낮아서요. 분기당 한 30억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호주 자회사 SMC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사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그림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린메탈 프리미엄을 노리는 전략인데 단기 기여는 크지 않아요. 미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그 이그니오랑 페달포인트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고요. 전반적으로 신사업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작년에 그 경영권 분쟁 때문에 자금 조달하면서 부채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재무 상태는 좀 괜찮아졌나요? 이자율도 높았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그때 공개매수 방어 과정에서 자금을 좀 급하게 조달하면서 부채가 한때 2조 3천억 원까지 늘었었죠. 일부는 이자율이 6.5%로 꽤 높기도 했고요. 6.5%면 높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다시 상환을 했고요. 또 최근에 금리가 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3% 초반대 자금으로 차환,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하면서 1분기 말 기준으로는 부채가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재무구조는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주주환원은요? 그것도 얘기가 많던데요. 아, 주주환원책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작년에 매입했던 자사주가 204만 주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전체 주식의 거의 10% 가까이 됩니다. 9.85%니까요. 와, 10%나요? 네, 이 주식을 올해 6월, 9월, 12월 세 번에 걸쳐서 전량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약 1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엄청나죠?
배당도 물론 별도로 하고요. 1조 7천억 원 소갑이라니, 와, 이건 정말 주주들한테는 엄청난 소식이겠는데요. 자, 그럼 종합적으로 좀 보죠. 1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였는데 자세히 뜯어보니 본업인 아연은 어렵고 희소금속 덕이 컸어요. 이건 좀 불안정해 보이고 신사업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재무는 안정화되고 있고 주주환원은 파격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고려아연 지금 투자 매력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반짝 실적일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좀 헷갈리네요. 그렇죠. 현재의 높은 이익이 희소금속이나 금 가격 같은 외부 요인에 상당히 기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지속성은 아무도 장담 못하고요. 핵심인 아연 사업 환경은 여전히 도전적이고 신사업이 확실한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경쟁사 문제로 인한 아연 내수 점유율 확대 가능성, 그리고 꾸준한 원가 관리 노력은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파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은 주가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뭐랄까,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과 내부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포인트랄까요? 단기 호재와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같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단기적인 호재와 장기적인 그림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겠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희소금속 가격, 아연 시황, 배터리 수요 다 외부 변수에 너무 크게 좌우되잖아요. 그렇다면 고려아연의 진짜 장기적인 가치는 결국 호주 자회사를 통해 확보하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낼 그린 메탈 프리미엄에 있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이 친환경이라는 잠재력이 앞으로 고려아연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